월요일 아침마당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집에 관련돼서 그 구매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팔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까? 요즘 비슷하게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팔겠다는 분도 뭐 적당히 있으시고 구매하시겠다는 분도 적당히 계시고. 그래서 뭐 누가 더 많다. 뭐 또 뭐 예전처럼 바이어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거 없고요. 네. 요즘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 몰기지 이자 올라가는 문제는 한참 들끓더니 요새는 좀 또 잠잠한 것 같아요. 이자율이 이제 선거 이전에 네. 많이 내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 끝나면은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한동안은 그래도 요 초저금리가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올 말까지만 이자율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끝나면서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다들 이제 겁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리파이낸싱이 사상 최대를 이뤘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집을 구매하시겠다는 분들의 어떤 그런 그 이 초저금리를 갖다가 좀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의욕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자율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용자 5년 고정하시면은 3% 초반대 나오고요. 어유. 그리고 30년 고정하셔도 4% 초반대 나오죠. 어유. 좋습니다. 네. 네, 이자율이 좋아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 나눌까요? 네, 오늘은 이자율이 저렴하니까 네. 이걸 가지고 오래 보관을 하셨을 때 네.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가 네. 그런 얘기를 말씀 나누고 싶어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뭐 전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4인이 구매하신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4인이 구매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첫집 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반감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조금 부담감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네. 나 하나도 지금 집도 없어봤는데 네. 다른 사람들 테넌트까지 관리하기가 이제 이게 경험도 없는데 예,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이 내 재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물론 정답은 내 집 먼저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형 구매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요. 네. 만약에 한인타운 거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내 집 구매하시려면은 렌트보다 돈 더 내셔야 돼요. 그 말씀은? 몰개지가 비싸다. 워낙 집값이 비싸서.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500불, 2,000불 내시고 계신 분이라면 솔직히 내 집 구매하시게 되면은 2,000불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뭐 500불, 1,000불 더 내가면서 왜 내가 집을 사야 되냐. 그러면서 그 사고 싶은 의욕이 조금 떨어지시죠. 네. 그래도 만약에 세금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받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저렴한 콘도를 또 하나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렴한 콘도. 네. 하우스가 아니라 콘도를 네. 권하시는 이유는요? 한인타운의 저렴한 콘도라는 거는 얼마대를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한인타운의 저렴한 거는 뭐 한 20에서 한 25만 정도 하겠죠. 그래도 다 네. 20만 원 넘어가죠, 일단. 예,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인타운은 아니에요. 조금 벗어나시게 되면 네. 15만 불에도 원베드 콘도들이 많이 나와요. 15만 불의 원베드 콘도. 네. 야, 15만 불의 원베드 콘도. 이게 도대체 언제적 가격이야, 이게?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야 그런 콘도가 어디 있냐, 그거 내가 거주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투자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그걸? 그럼? 어떻게 투자가 되느냐? 네. 우선 콘도가 이제 보통 투자형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HOA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 유지비가 들어가죠. 네, 유지비가 많고 그리고 이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렌트하는 것보다 집 구매했을 때 돈이 더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거 렌트 돌려가지고 어떻게 돈이 남겠느냐. 그죠? 근데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집값이 비쌀수록 렌트비가 대비해서 싸져요. 거꾸로 말씀드렸구나. 집값이 싸질수록 렌트비가 비싸져요. 그렇겠죠. 네. 아까 들으신 말씀 순간적으로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네. 예를 들어 시계에서 100만 불짜리 렌트 하시게 되면 한 달에 4,500불 렌트비가 돼요. 예, 그러면 10만 불당 450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10만 불짜리는요. 900불에서 1,000불의 렌트가 돼요. 그래요? 네. 네. 이유는? 2배네요. 왜냐면 100만 불짜리는 별로 없죠, 집. 렌트하는 집이. 렌트도 많이 300만 불짜리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네. 100만 불짜리 렌트를 갔을 때는 그건 럭셔리잖아요. 옵션이죠. 필요 이상의 집을 내가 돈을 렌트를 익스펜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디맨드,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이 적어져요. 오버사이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디맨드가 줄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10만 불짜리 같은 경우에는 네세셀이죠.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 머리 위에 지붕 필요한 사람은 10만 불짜리라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전부 필요한 집이 10만 불짜리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디맨드가 높기 때문에 원베드, 뭐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900불, 1000불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30만 불짜리 같은 경우에는 1800불이에요. 네. 렌트가. 네. 그러면 10만 불당 600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은 가격이 쌀수록 렌트비가 구매 금액에 대비했을 때 높아진다.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걸로 일단 몰게지 페이먼은 해결을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5만 불짜리 콘도를 20% 다운하셨다. 그럼 3만 불이에요. 네. 그러면 12만 불 융자 얻으시는 건데요. 네. 한 달에 몰게지 600불입니다. 네. 그리고 재산세 150불 정도 되고요. HOA 150불 정도예요. 그러면 한 900불. 900불. 그럼 렌트비가 1000불 정도. 그러면 한 100불은 남는다. 뭐 안 남다고 칠게요. 네. 뭐 그것도 이제 세금 내야 되니까. 네. 뭐 이거저거 한다고 해도 또 뭐 세금 혜택 받는 것도 있고 뭐 지가격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우선 갖고 있는데 손해 보지는 않으세요. 그렇겠네요. 그냥 20% 다운하고. 갖고 그냥 시간 지나면은 그게 그냥 몰게지 페이먼 되면 어나들 그 캐피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4유닛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15만 불 이하짜리 콘도 하시게 되면요. 투자용으로 좋습니다. 되게 왜 투자용이든 거주용이든 그래도 투베드 이상, 쓰리베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덩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그렇죠. 팔더라도 좀 제값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니라 베드룸 숫자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도 11년도 하셨을 때는 투베드, 쓰리베드 뭐 이거 아니면 안 사 그러셨어요. 한인타운에. 근데 지금은 쓰리베드 한인타운에 안 사세요. 왜냐하면 50만, 60만 훌쩍 넘거든요. 너무 비싸서 쓰리베드는 엄두도 못 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쓰리베드 한인타운에 콘도 리스팅 있고 투베드 콘도 리스팅도 있고 원베드 콘도 리스팅도 있어요. 그러면 쓰리베드는 안 팔려요. 투베드는 원베드하고 그냥 적당히 잘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 숫자보다라는 이 40만 불 이하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구매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셔야 되는 거지. 뭐 투베드는 안 나간다, 쓰리베드는 안 나간다. 그리고 안 나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시세에만 팔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용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판다는 것도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네. 콘도보다는 하우스가 더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통념인데 맞는 생각인가요? 틀린 생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떤 물건이든지 가격에 시가에만 내놓으면요 안 팔리는 건 없어요. 콘도든 하우스든 상관없고. 물론 10만 불짜리 사놓고 20만 불에 팔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 팔리겠죠. 하지만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50만 불짜리 같은 거 일주일 만에 팔릴 수 있는 거고 석 달 가서도 안 팔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세에 맞게 내놨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격이 문제지 시세에 맞게 가격을 내놨느냐가 문제지 그게 하우스기 때문에 잘 팔리고 콘도기 때문에 안 팔리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카톡으로 질문 들어왔어요. 15만짜리 어느 지역에 주로 있어요? 지역은 한인타운에서 한 10마일 반경으로만 찾아보시면요 많이 있습니다. 뭐 벤나이스 근처에도 있고요. 또 남쪽으로 가시게 되면 롱비치도 있고 동쪽으로 가시려면은 뭐 아람브라, 이스트 LA 쪽으로 가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인타운에서 15만짜리 찾으시려고 그러면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요? 예, 있어요. 근데 뭐 파킹lot 없는 거, 뭐 100년 된 콘도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물론 나오긴 나와요. 그래도 렌트는 뭐 1000불 나오니까 그런 거라도 하시고 싶으면 할 수는 있지만 단지 그 뭐랄까요, 서플라이가 좀 적으니까 조금 넓게 보시면은 편안한 거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유닛만 답이 아니라 저렴한 거. 그리고 지금 하우스를 말씀하셨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도 30만 이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벌써 30만 대가 되면서부터는 벌써 네세서리가 아닌 럭셔리로 변하게 되면서 이 렌트 비용이 안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만 이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네세서리, 내가 꼭 필요한 거, 수요가 100%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렌트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용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큰 지장이 없다 그랬지만 투자용으로는 사실은 뭐 30만 불, 40만 불짜리가 렌트가 안 나간다 그러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 대신 내려 그러면 좀 휘청거리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투자용으로 뭘 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테넌트가 아무튼 세입자가 아무튼 보장이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는 상황이어야 좀 안심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렌트라는 거는 이제 그 주위에 시세, 렌트도 시세가 있죠. 그래서 렌트 시세만 또 맞춰서 내시면 또 안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시세입니다. 이게 뭐 투베드니, 쓰리베드니, 콘도니, 하우스니 이게 아니라 값이에요, 가격. 가격만 맞으면은 안 팔리는 건 없어요. 그렇겠죠. 네, 좀 더 불러서 그렇지 항상. 그렇죠. 항상 더 불르니까 안 팔리는 거지. 네. 뭐 더 불러서 잘 팔린다는 거는 이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더 불러서 팔리는 일은 없어요. 항상 더 부르게 되면 깎여서 팔리는 거죠. 네. 그 4유닛 말입니다. 네. 그 4유닛을 똑같이 그런 어떤 그 식으로 어플라이해서 내가 그 한 유닛은 내 레지던트로 이용을 하고 네. 나머지 유닛은 거기서 그냥 페이먼을 받아갖고는 그 저 월세 받아서 그걸로 해결을 한다. 몰기지를. 뭐 결국 그런 플랜이라면 참 아이디얼한데 네. 그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과연 그걸 매니지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주저하신다 그러면 그런 경험 부족인 면은 어떻게 커버할 수 있어요? 매니지먼트를 쓰셔야죠. 그냥 네. 매니지먼트가 있으시게 되면은 뭐 200~300불이면 해요. 포인트 같은 경우 한 달에. 네. 그러면은 그걸로 뭐 서류 처리라든지 뭐 테넌트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관리하는 거라든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 경험 없는 뭐 바이어가 그걸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네. 그건 뭐 스몰 비즈니스랑 똑같아요. 근데 스몰 비즈니스를 내가 알아서 혼자 처음부터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는 항상 필요한 거고 싶고요. 또 내가 시간이 많고 내가 안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매니지먼트가 있는 게 또 오히려 나한테는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유닛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거주하고 렌트를 주시게 되면은 이 한국 그 연립주택 생각하셔가지고 다들 좋아하시는데 미국은 미국 부동산하고 한국 부동산은요 정반대인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한국에서 배운 걸로 미국에 와서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섬나라니까 땅 사놓으면은 땅값 오른다. 그래서 땅 투기하신 분들 많으신데 땅이 좁으니까 섬은 네. 아니고. 네. 네. 뭐 위에 막혔죠. 뭐 동서남 뭐 무리는 네, 뭐 섬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 네. 그러니까 이 좁은 나라에서 땅 투기 어디든지 사놓으면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땅은 미국 땅 예를 들어서 빅터빌 같은 거 그냥 한 5년 6년 전에 그냥 다들 모여가지고 막 난리 났었죠. 네. 사고 난리 났었죠. 네. 그게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미국에 갖고 오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땅이 넓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면은 옆에 땅 사면 돼요. 그리고 집들 보십시오. 건물도 보십시오. 여기 LA나 뭐 다운타운 되니까 뭐 20층, 30층짜리 보이지. 딴 데 나가시면 3층짜리 건물도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되게 뭐 단층 쓰거나 네. 이러니까. 땅이 넓으니까. 근데 한국은 껐떡하면 30층, 40층이에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한국 부동산 상식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걸 똑같이 써먹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땅 투기하시면 안 되고 땅값 싼 데 가셔야지 투자하셨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지역 좋은데 학군 좋은데 땅값 비싼데만 노려서 투자를 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성은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남는 건 없게 되고 결국에는 뭐 부동산 값 오르면은 그때 가서 팔고 남는 게 투자다라는 갬블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물론 뒷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죠. 네, 뒷돈이 넉넉하신 분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서 좋은 시기 만나면 팔지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우리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슬아슬한 거죠, 그런 게. 그것도 그렇고 효과적인 투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군대에 있었거든요. 미군에. 그래서 제가 그 배운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다이너마이트 5개 가지고 빌딩을 폭파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50개 가지고도 폭파할 수 있는 거예요. 효과적인 게 어떤 게 효과적인 건지는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이 있어서 내가 지금 돈 안 남아도 그냥 뿌려놓고 나중에 거두면 된다. 이 생각으로 하시는 거하고 내가 100만 불 이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효과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돈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부동산 하나 사놓으시고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신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효율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네. 만약에 4유닛을 산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씀이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렌트비는 좀 낮아진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계산한다면 4유닛 전체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새 가구에서 렌트비 받고 조금 이걸 유지하고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세요? 수학과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숫자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지 항상. 저는 투자하신 분이면 숫자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질문 예리한 거 하셨어요. 얼마짜리를 해야지? 왜 제가 하는 건 그런 얘기 안 하고 왜 저쪽에서 하는 건 다 예리하대. 네. 얼마짜리를 해야지 내가 한 집 거주하고 수익이 되는 거 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정말 효율적인 걸 보신다면 한 유닛당 10만 불 이상을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전체 40만 불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 청취자분들은 야 40만 불에 4유닛을 어떻게 사냐? 많이 있습니다. 안 보셔서 그러지. 네. 근데 이제 물론 유닛당 가격이 올라갈수록 네. 땅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빌딩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수록 거기 땅값에 올라가는 만큼 내 렌트비가 올라가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땅값이 비싸다고 렌트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 크기로 올라가는 거죠. 건물 크기로?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한인타운이건 베벌리힐스건 컴프턴이건 간에 빌딩 짓는 데 드는 가격은 똑같아요. 네. 물론 이제 재료비가 조금 더 비싼 거 썼느냐 싼 거 썼느냐 차이가 있겠지만 네. 스퀘어풋당 보통 120불에서 150불이면 빌딩 하나 짓습니다. 그럼 베벌리힐스라고 돈 더 들겠어요? 뭐 갖다 붙는 건 똑같겠죠. 갖다 붙는 건 똑같아요. 단지 이제 마감하거나 뭐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재료를 미니멀, 갖다가 좀 비싼 걸 쓰느냐 안 쓰느냐는 그렇죠. 차이겠지만 조그만 건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1,500 스퀘어핏 베벌리힐스하고 캄튼하고 차이는 몇 배가 될까요? 많이 한 차이 4배, 나죠. 5배 될까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는 땅값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값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올라가 있는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땅값의 차이다. 그렇죠. 근데 다들 이제 아시는 한인타운 예를 들어볼게요. 3베드 2베스 단독주택 렌트 주면은 얼마 받으시겠어요? 3베드 2베스 단독주택 뭐 1,500 스퀘어핏 정도? 그래도 한 2,000불 나오죠. 2,800 나오실 거예요. 근데 집 가격은 한 60만 정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땅 크기를 10,000 스퀘어핏, 20,000 스퀘어핏을 한번 늘려볼게요. 그럼 렌트비가 올라가나요? 올라가도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겠죠? 렌트비 안 올라요. 똑같아요. 안 올라가요? 땅 크다고 렌트비가 올라가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거기서 말 타는 것도 아닌데. 네. 땅이 10,000 스퀘어핏건 뭐 1에이커건 간에 렌트비는 똑같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투자자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4유닛이 되던 안 그러면은 저 원베드룸 그 콘도가 되던 네.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렌트는 빌딩에 준해서 렌트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빌딩을 싼 걸 사라. 15만 불 이하를 사라. 이 얘기는 빌딩만 구매하라는 뜻이에요. 땅은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5만 불짜리 콘도면요. 솔직히 뭡니까 600 스퀘어핏 정도 될 건데 500 스퀘어핏짜리도 있고 네. 요거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벌써 10만 불이 넘었어요. 그걸 렌트 줘보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땅값이랑 빌딩값이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죠. 아닌 거라는 거죠. 그 지적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뭐 새 집을 내가 저 집을 갖다가 장만해야 되겠다. 네. 금리도 좋은데 네. 이거 좀 올라가기 전에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의 목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4유닛이든 아니면 네. 단독 그 원베드룸 콘도든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가 특별히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LA에서 있는데요. 일단 세미나 주제는 첫 집 구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김원석 대표님이시니까요. 참가하실 수 있으면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LA에서 있습니다. 예약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는요. 213-369-9087번입니다. 213-369-9087번이고요. 이번 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에도 LA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24일 금요일 7시 30분에는 부에나팍에서 있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다우니에서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 언제 시간이 맞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213-369-9087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369-9087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한민국은 그 피케티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 신드롬이랍니다. 그 피케티라는 친구란다. 그분이 그 경제 논리에 대해서 최근의 경제 논리에 대해서 상당히 간결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네. 그 양반이 한 얘기 중에서 관심 있는 게 그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당신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네, 네가 아무리 뺑치고 일을 해봐야 돈이 돈을 버는 속도에 못 따라온다. 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거다라는 네. 논리를 펴입니다. 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궁금하시다면 김원석 부동산을 만나서 그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갑자기 저분 만나면 네.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게 이게 미련해. 이게.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갖다가 따라가야 되는데 좀 이 미련함에서 탈피하고 싶어서 저도 저분을 만났습니다만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해법을 주시더만요. 213-369-908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